네, 그래도 오늘 시장을 보자면은 장중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쭉 줄이는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유동성은 좋고 시장의 투자 심리는 좀 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거래소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이제는 또 코스닥 시장으로 시선을 옮겨봐야 할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특히나 관심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그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해드리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김중원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거래소도 좋습니다. 올해 네네. 들어서도 뭐 20여%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또 4년여 만에 지금 1000선에 올라서다 네네. 보니까 코스닥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 네네. 코스닥도 키 맞추기를 하면서 쭉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떤 의견이세요? 네, 그 1월 달이었죠. 그동안 네. 계속해서 작년엔 굉장히 코스닥의 소외가 심했는데 1월 달엔 굉장히 소폭이나마 코스닥이 24.2, 코스피가 24%, 네. 소폭이나마 이제 수익률을 상회하니까 뭐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코스피 시장 5천 갔고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아니냐. 그리고 소외가 심했으니까 이제 키 맞추기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지금 차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소폭이나마 이제 초과 수익을 기록한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문의가 좀 많아서 이런 자료를 작성했다라고 보면 될 것 네. 같고요. 그거에 대한 기대의 전제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굳이 전문 용어로 얘기한다면 두 시장이 평균 회귀하지 않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두 시장이 평균 회귀했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뭐 2010년부터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같이 이제 그려보면 2024년까지는 네. 확실히 차트에 나오는 것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조화가 그래서 확실하네요. 네,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코스닥이 3.8, 코스피가 3.5, 둘 다 부진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동행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게 2025년에 완전히 색깔이 바뀌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차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두 시장이 과거 기록으로 본다면 유의한 정도로 동행했지만 최근에 굉장히 큰 이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뭐 평균 회귀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고 분석되는 부분입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0여%가 올라왔잖아요. 네. 많이 올라온 만큼 또 급하게 올라온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익 전망치가 지금 계속해서 네네. 상향 조정이 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다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네네. 나오는데 뭐 코스닥도 그렇습니까? 그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요. 코스피는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사실 뒤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포인트 EPS를 이제 애널리스트는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간단합니다. EPS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장을 하거나 그래도 변동이 없어서 보통 EPS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하고요. 원래 작년 8월에 포인트 EPS가 300이었어요. 그러면 네. 3,000이 딱 10배인데 지금 얼마냐라면 466입니다. 56%가 무려 56%.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4,600이 돼도 10배. 5,200이 됐는데 11배 초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지수 수익률이 동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은 어떻게 동행을 했냐라고 보면은 그 지수 수익률이 동행했던 기간에 지금 나온 데 차트에 2010년부터 2024년까지는 대체로 두 지수의 EPS 추이가 그러니까 실적 전망 추이가 유사하게 가면서 주가 수익률도 유사하게 기록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 같이 2025년부터 코스피의 EPS는 이렇게 쭉 수직 상승하는 네. 게 보이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정체 또는 하락하는 모습이 결국은 이제 주가가 평균 회귀했던 것도 사실 펀더멘털이 동행했기 때문인데 2025년부터 펀더멘털 차별화가 강하게 나타났고 그래서 신기하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코스피 시장을 보면 지수가 뭐 2024년 말엔 2,500이었고 지금은 5,200이라는 네. 앞자리 숫자도 자꾸 실수가 나올 것 맞아요. 같은 예. 이런 시장인데 믿기 어렵겠지만 11배 초반.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 평균, 5년 평균을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요. 10.8배입니다, 코스피가. 근데 11.1배 이 정도 그래서 불과 6%밖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아직 비싸다고 얘기할 네.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게 보시면 이제 PER 추이를 파란색으로 그렸고 이 회색선 11배를 그렸는데 EPS가 하도 올라가다 보니 지수가 4,000에서 5,000을 가는데도 저 맨 마지막에 보면 W자.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네.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11배를 지금은 지켜가면서 코스피는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원래 코스닥은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제조 비중이 좀 많이 있는 코스피 대비 ROE가 펀더멘탈로 보면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평균적으로 이제 보면은 높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파란색 선이 계속해서 높아 있었잖아요. 근데 빨간색이 코스피인데 코스피의 실적 개선이 아까 이렇게 축 올라가 수직 상승을 하다 보니 이제 역전됐어요. 그러네요. 크게 역전됐고요. ROE가 2.2%포인트 차이라는 건 상당히 크게 코스피의 ROE가 이제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스피가 2,500선에서 5,200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은 실적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크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네. 네, 코스닥은 그렇다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코스닥은 지금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못하고 사실 ROE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요. 뭐 작년에 뭐 코스피가 75%로 올라서 코스닥이 오른 게 눈에 안 보이겠지만 코스닥도 35%가 올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PR이 5년 평균으로 보면 18배입니다. 지금은 28배를 가고 있어서 역사적 평균 대비 60%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게 네, 평균이 이제 회색 선으로 이렇게 점선이 있는데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좀 부담스럽네요. 네,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오히려 코스닥이 안 오른 것처럼 보여서 소외주를 좀 사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게 더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과거 대비 지금이 어떠냐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매력이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 어떠냐도 중요한데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PER을 평균적으로 보면 과거에 통상적으로 P가 10배 받을 때 코스닥은 16배 정도 받았다. 그러니까 60% 높았다라는 수준인데 지금은 160%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개선됐는데 밸류에이션이 비싸졌다. 이건 비싼 시장이라는 거죠, 네. 확실하게. 그러니까 싸다라고 보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PBR 같은 건 소폭 좀 개선됐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30% 정도 코스닥이 높았는데 지금은 한 110% 정도 높은 수준으로 PBR은 좀 축소되지만 전체적인 총평을 ROE와 밸류에이션을 같이 얘기한다면 코스피 시장은 물론 주가는 많이 오른 주가 부담은 있을지 모르지만 EPS가 워낙 개선되면서 ROE가 계속해서 개선되는 추세 플러스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매력적이다. 반면에 코스닥은 주가가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실제 보면 ROE가 하락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 상당히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